엄지로 이렇게, 예, 과감하게 눌러주셔야 되는데, 예, 어디 겠지면,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예, 이렇게. 100번 정도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요. 그쵸? 또 발을 바꿔서 또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 오른쪽을 항상 번갈아 가면서,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를, 요거 천방도 있는데요. 자극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또 자기가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때리는 방법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지압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해서 100번 정도 해주시면 손가락 힘이, 근력도 키울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이제 발바닥 자극시키는 그런 나무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해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예. 두 번째는 미래예요. 미래는 꼬리뼈예요. 일반적으로. 이 중지와 식지로 이렇게 해서 꼬리뼈를 하나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꼬리뼈가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30회, 50회 정도, 예. 어떤 거는 어깨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문지르다 보면 어깨가, 예, 씻은 듯이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꼬리뼈를 계속 지속적으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은 전공이에요.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서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누워서 하는 거, 그 다음 앉아서 하는 거. 이렇게 기공은 다양하게 가면 옆으로, 아니면 무릎을 약간 구부셔도 되고, 이 동작 간단해요. 그냥 호흡을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시고, 그 다음 천천히 한 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예, 올라갈 때 내리마시고 이런 식으로 18바퀴를 천천히 돌리시는 거예요. 예, 천천히. 예, 기공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호흡이에요. 조식이라고 해요. 조심은 마음이에요. 그냥 돌리지 뭐.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은 조심, 신체예요. 신체를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꼬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예, 돌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성스럽게. 이런 건 너무 쉽죠? 예. 근데 너무 쉬워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쵸? 예. 몸을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데, 천천히 돌리시는 거고요. 한 바퀴를 돌아서 18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네, 반대로도 돌려주세요. 천천히. 후 내쉬면서 천천히. 네. 지금 동작들은 심장경락을 자극시키는 동작들입니다. 발바닥서부터 지금 허리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뼈 지나서. 자, 다음은 허리를 이렇게 하셔서요. 예, 아까는 꼬리뼈를 문질렀지만 허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예. 중국 속담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300번을 문질러주면 지팡이 죽을 일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동작입니다. 예. 근데 한 번에 300번 문지르면 어깨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예. 그만큼 공을 들여야 돼요. 아셨죠? 시간이 나실 때, 또는 여기는 심장이 또 있죠. 예. 요한이라고, 허리 눈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허리 눈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 부분을 이렇게 자극시켜주면 심장이 자극도 되고, 허리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긴장이 되면 움츠려들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다른 이제 건강상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 30번, 50번 하셨는데, 벌써 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침에 30번, 오후에 30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강도를 줄였다가요. 그 다음은 들이마신다. 장자 선생이 제일 먼저, 예,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분학신 운경조시입니다. 예, 운경조시는 곰처럼 웅크리고 새처럼 신체를 늘려주면 건강해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7번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예, 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호흡을 하는 방법인데 7번을 들이마시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 길이가 있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실 때 너무 과하면 현기증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돼요. 예,
산소가 뇌에 부족해요. 그럼 막 어지럽거나 부작용이 생겨요. 그거를 편차라고 해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려면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돼요.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2번. 근데 배가 몇 복씩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7번에 나눠서 호흡을 근데 나는 3번밖에 못하겠네요. 3번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3번 정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호흡이 평상시에 호흡 수련을 많이 했어. 그러면 7번을 하셔도 됩니다. 적당하게 나에게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호흡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목을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딱딱한 거 드실 때 어떻게 해요? 목으로 ful고 넘기죠. 그럼 이 침이 배꼽 밑에 있는 단전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병든 곳 또는 건강이 안 좋은 곳으로 기운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운이 떨어질 때, 침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면 아까 고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울려 퍼지는 거. 여기 스피커에서 진동이 울려 퍼지면서 공기를 타고 여기 계신 분들의 몸을 울리죠. 그쵸? 식물들 보면 음악 틀어주면 잘 자라잖아요. 못생겼던 것들도 굉장히 이쁘게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단전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시니까 3번만 들이마시는 걸로 해보고요. 한번 해보게요. 들이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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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길게 늘려주시고 딱딱한 것을 목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시고요. 단전으로 떨어져서 전신으로 퍼진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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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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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길게 쭉 늘려주셨다가 딱딱한 것을 꿀꺽 삼키고 단전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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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길게 쭉 딱딱한 것을 삼켜서 단전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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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 물건을 목을 길게 먼저 늘려주시고 딱딱한 물건을 음식을 넘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완시키는 동작을 해주시면 침이 아주 많이 보이게 되겠고요. 이 침을 삼키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또 심장이 특별은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죠? 계신가요? 이빨을 가볍게 여기 화장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편화된 건데 가볍게 부딪히시면 되고요. 이걸 너무 세게 부딪히시면 안 돼요. 또 뇌출혈이 있던 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입을 다물고 이 소리가 나의 귀로 들릴 정도까지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36번. 이게요. 이렇게 하면 어금니는 맞는데 앞니가 안 맞을 텐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가볍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구강고자나 치아 구조가 약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부딪혀 주시면 되고, 또 이빨 새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자제하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상태의 또 그런 기공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보편적인 것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하시면 되고요. 정룡괴는 혀로 많이 해보셨죠 이거? 하지만 잘 하지는 않아요 집에 가서. 그쵸?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작게는 9번, 좀 숙달이 되시면 18번 한 바퀴를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혀가 또 잘 움직이고 침이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으로 한 바퀴 9번 정도 돌리시고 반대로 9번. 이제 신체를 나눌 때 왼쪽은 기운이고요. 이쪽은 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남자들은 되게 이렇게 우리 인사 전통 인사는 이렇게 하지만 기운 쪽으로는 반대로 이렇게 해요. 남자는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왼손을 보호하는 의미고요. 여성은 월경을 하기 때문에 혀를 보호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기공수련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노궁혈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수골이고요. 중지가 닿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노궁혈이에요. 근데 한중일이 약간씩 혈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예, 지금도 뭐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겠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가볍게 감싸주시면 태극이 그려져요. 예, 음량을 이렇게 맞춰주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시면 기운이 순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기공을 수련하실 때 또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습하거나 음침하거나 이런 곳을 또 피해 주시는 것이고요. 곰팡이진 곳도 마찬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은 되게 사람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 곳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 제가 벽을 보면 답답하겠죠. 벽을 등지고 하는 게 좋고요. 탁 트인 곳을 보면서 하는 게 좋고, 물가에서 하는 게 또 좋아요. 물가에 가면 기운이 또 자동적으로 순환이 잘 돼요. 발 담그고 하면 더 잘 돼요. 물가에 개울물에 이렇게 발 담그고 연습하시면 좋고요. 또 산에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신체가 이제 산소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산소가 항상 100%다 활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또 문을 다 닫고 연습하는 것도 산소량이 점점 줄겠죠. 여기가 이산화탄소량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보다는 사실 실외에서 하는 운동이 더 좋고요. 산이나 강가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공도. 요 사람이 이제 요 두 손가락이 네. 여기 이제 쏙 나온 데 하고 요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요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두드려 주셔야 돼요. 요 위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자, 그렇게 되십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올라가서 미끄러지는 힘으로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손바닥으로는 귀를 막아야 돼요.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가볍게. 또 손을 이렇게 띄는 것도 있는데 잘못하면 고막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손을 뜰 때는 천천히 이렇게 가볍게 띄셔야 돼요. 갑자기 밀착이 된 거를 탁 띄면은 고막이 순간적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막의 한성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는 천천히, 기공을 할 때는 천천히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하실 수 있어요. 막 인상을 쓰시면 기공 잘 하시는 분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자, 일어나셔서 이제 전공을 이제